어둡고 차가운 방 안에는 오직 노트북의 희미한 불빛만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주인공 하시바 쿠야는 다니던 게임 회사가 갑작스럽게 파산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모아둔 돈도 없이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켜서 화려하게 성공한 동세대의 천재 크리에이터들의 뉴스를 무심코 스크롤했습니다. 만약 10년 전 대학교 입시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반 대학교가 아니라 예술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도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쿄야는 차가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귓가에 평소와는 다른 낯설고 밝은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쿄야는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자신의 자취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니 주름지고 거칠었던 피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럽고 젊어져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방구석에 서 있는 전신 거울 앞으로 달려가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30대의 초라한 백수가 아니라 푸릇푸릇한 20살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볼을 사정없이 꼬집어 보았습니다. 얼얼한 통증이 생생하게 전해지자 쿠야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달력을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정확히 10년 전인 대학교 신입생 시절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후회했던 인생의 갈림길로 마법처럼 되돌아왔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OOIC 예술대학교에서 나의 꿈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벅찬 감동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방 안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침대 위 이불이 둥글게 솟아오른 채 정기적으로 가쁘게 들썩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쿄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슬그머니 이불자락을 거두자 그 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단발머리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소녀가 깊은 잠에 빠져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푸른빛이 도는 신비로운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코야의 커다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의 침대에 이런 미소녀가 누워있는지 코야는 도무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잠결에 뒤척이던 미소녀는 이불이 없어지자 살며시 눈을 비비며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가 허공에서 마주치자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쿠야를 보더니 부끄러운 듯 티셔츠 자락을 황급히 아래로 끌어당겨 다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쿄야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소녀는 이내 생근 미소를 지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청아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노아키였고 그녀 역시 이번에 예술대학교에 갓 입학한 동기생이었습니다. 아키는 어젯밤 입학 축하 파티에서 과음을 한 뒤 정신을 잃고 이곳까지 흘러들어왔다고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쿄야는 이 아파트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예술대 학생들이 모여 사는 셰어하우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과거로 돌아온 것도 모자라 이렇게 매력적인 예술가 동기들과 한 집에서 살게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아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고 쿄야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문을 열자마자 주방에서는 또 다른 강렬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머리를 대담하게 묶은 당찬 매력의 소녀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금발의 청년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쿄야는 자신이 미래의 뉴스에서 보았던 위대한 천재 감독과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실패했던 과거의 인생을 지워버리고 이 눈부신 천재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 기회가 마침내 주어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침내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으로 향하기 위해 그들은 다 함께 집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캠퍼스 중앙광장에 도착한 그 순간 거대한 확성기 너머로 의문의 긴급 공지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입생 전원에게 첫날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하고 파격적인 탈락 제도가 포함된 과제가 부여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과제 공고는 강당 안에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첫날부터 낙제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압박감에 학생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코야는 이번만큼은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내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무대 위 스크린에 랜덤으로 배정된 조원들의 명단이 차례대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옆에 나란히 적힌 이름들을 확인한 쿄야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미래의 전설적인 예술가로 불리게 될 플래티넘 세대의 주역들과 같은 조가 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쿄야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신호 아키였습니다. 아키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코야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난 인물은 짧은 머리에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의 코굴의 나나코였습니다. 나나코는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잘 부탁한다며 쿄야의 등을 강하게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멤버는 냉철한 분위기와 압도적인 미모를 자랑하는 카와세가와 에이코였습니다. 에이코는 시간이 없다며 곧장 회의실로 이동하자고 조원들을 재촉했습니다. 네 사람은 캠퍼스 한편에 마련된 작은 실습실에 모여 앉아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이번 과제는 한 달 안에 짧은 단편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는 고난도의 미션이었습니다. 쿄야는 미래의 지식을 활용해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최선일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팀을 조율하는 프로듀서 역할이 적격임을 깨달았습니다. 쿄야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전체적인 진행을 관리하는 팀장을 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에이코는 쿄야의 실력을 아직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나코는 재미있을 것 같다며 찬성했고 아키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본격적인 기획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각자의 개성이 충돌하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에이코는 효율성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주장했고 나나코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원했습니다. 아키는 두 사람의 기세에 눌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쿄야는 중재자로서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화이트보드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10년 뒤의 경험을 떠올리며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 정확히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쿄야의 날카로운 분석과 정리에 조원들은 조금씩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밤샘 회의 끝에 마침내 그들만의 독창적인 시나리오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나나코는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아키는 기쁜 듯 원고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쿄야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녘의 캠퍼스를 바라보며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격적인 촬영과 제작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쿄야는 촬영 장비를 대여하기 위해 학교에 대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좋은 장비들은 선배들이 모두 예약해버려 낡은 구식 카메라만 남아있었습니다. 장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쿄야는 오히려 이 구식 렌즈의 질감을 살려 독특한 분위기의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본격적인 야외 촬영이 시작되었고 나나코는 연기자로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아키는 배경 그림과 소품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며 작품의 미적 완성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에이코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촬영 현장을 체크하며 스케줄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정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치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쿄야는 자신의 옷을 벗어 카메라를 감싸며 조원들에게 실내로 대피하라고 외쳤습니다. 실내로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중요한 장면의 필름이 젖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마감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재촬영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쿄야는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아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그들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의문의 인물이었습니다. 쿄야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의문의 인물은 이미 사라지고 바닥에 쪽지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쳐본 코야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번 과제의 제출 규정을 위반했다는 날카로운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상영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전원 퇴학이라는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코야와 친구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무사히 상영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는 시라유키에게 외장 하드에 복사해 두었던 원본 촬영본 리스트를 전부 스마트폰으로 옮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나코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리가 밤새도록 작업한 영상 파일이 전부 날아간 것 같다며 주저앉았습니다. 쿄야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며 메인 서버의 백업 데이터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야간 통행 금지 시간 제한으로 인해 학교의 전체 네트워크가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에이카는 복도 끝에서 경비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자 급히 편집실 문을 잠그며 숨죽였습니다. 만약 야간 무단 잔류로 적발된다면 과제 제출은커녕죠 전체가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큐야는 과거 10년 동안의 사회생활에서 터득했던 위기 대처 능력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끄집어냈습니다. 시라유키는 컴퓨터도 없이 이 방대한 분량의 원본 소스들을 어떻게 3분짜리로 재편집할 것인지 의아해했습니다. 큐야는 화질이 떨어지는 가편집 전용 소스를 모바일 앱을 이용해 아날로그 감성으로 재해석하겠다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정밀한 특수효과 대신 거친 질감의 필름 레이아웃을 입혀 오히려 실험 영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에이카는 그 기발한 발상에 눈을 반짝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용 소형 프로젝터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고장난 메인 컴퓨터를 포기하고 오직 스마트폰과 미니 프로젝터 한 대로 실시간 인카메라 연출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나코는 벽면에 투사되는 영상 소스 위에 실시간으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독특한 수라상 연출의 배경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라유키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노출도를 극한으로 낮춰서 오직 빛과 그림자만이 대비되는 몽환적인 질감을 화면에 담아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1시간으로 다가왔고 네 사람은 숨 쉴 틈도 없이 파트를 나누어 한 장면씩 실시간으로 컷을 이어 붙였습니다. 인코딩 바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마감 타이머의 숫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침내 99%에서 100%로 채워지는 순간 과제 제출용 공용 드라이브에 업로드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네 사람은 그대로 바닥에 대자로 뻗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참았던 실소를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예술대학교 대강당에는 신입생 영상과제 상영회를 관람하기 위해 수백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큐야 일행은 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자신들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앞서 상영된 다른 조들의 영상은 최신 고가 장비와 완벽한 조명을 사용하여 화려한 영상미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화질이나 장비의 한계가 명확한 우리 조의 영상이 과연 저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지 나나코는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드디어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코야조가 제작한 3분 분량의 단편 영상 제목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거친 필름 노이즈와 함께 어두운 방 안에서 빛으로만 형태를 드러내는 기묘한 오프닝이 펼쳐졌습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연출이냐며 웅성거리는 나지막한 대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 가득 나나코의 그림자가 아방가르드한 배경음악의 비트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요동쳤습니다. 모바일 전용 필터 특유의 뭉개진 화질은 오히려 거친 질감의 독창적인 표현주의 예술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큐야는 10년 뒤의 트렌드인 로우파이 감성과 아날로그 레트로 비주얼을 미리 녹여내어 심사위원들의 안목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에이카가 배치한 소품들이 만들어내는 섬세한 구도와 빛의 왜곡은 보는 이들의 아련한 청춘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시라유키가 조율한 사운드 트랙의 격정적인 클라이맥스가 울려 퍼지며 영상은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드 아웃이 이루어지며 완벽한 정막이 대강당 내부를 수초 동안 팽팽하게 감쌌습니다. 1초의 정적 뒤 정교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수석 교수가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학생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를 보내왔습니다. 나나코는 온몸을 타고 흐르는 전율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큐야의 소매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에이카와 시라유키 역시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자신들의 창작물이 세상에 인정받은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큐야 조의 기발한 작품은 이번 과제에서 당당히 최고 평점인 A+를 받아내며 학과 내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실패작이었던 인생이 매력적인 팀원들과의 협동을 통해 완벽한 성공가도로 뒤바뀌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영회의 대성공도 잠시 학교는 다가오는 최대 행사인 가을예술 축제 준비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큐야가 이끄는 조는 축제 메인 야외 무대 기획 및 연출이라는 막중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가로 떠맡게 되었습니다. 나나코는 팀원들의 전폭적인 추천을 받아 이번 축제 무대의 메인 가수를 보조할 서브 보컬리스트로 임명되었습니다. 에이카는 무대 전체를 화려하게 수놓을 대규모 대형 조명타워와 입체 음향 시스템 설계도를 그리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시라유키 또한 축제 오프닝에 사용될 웅장한 오케스트라 밴드 사운드의 작곡, 편곡 작업을 홀로 묵묵히 진행해 나갔습니다. 축제 개막식을 불과 하루 앞둔 리허설 당일 예상치 못한 초대형 돌발 위기가 무대 연출팀 전체를 덮쳤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기대하던 이번 행사의 간판 메인 보컬 가수가 다른 대형 소속사 계약 문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출연을 취소하고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당장 대체할 프로 가수를 구할 방법은 전무했고 이대로 무대를 취소하면 대학 전체에 막대한 명예실추로 이어질 판이었습니다. 기획사 부스에서 절망적인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쿄야는 홀로 무대 한 구석에 서 있는 나나코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나코는 과거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최악의 트라우마 기억이 떠올라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오는 코야의 눈빛에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려는 듯한 번뜩이는 확신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코야는 트라우마에 갇힌 나나코를 무대 위로 올려 이 역대급 대형 방송 사고 위기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무대 뒤의 대기실은 메인 가수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으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스태프들은 다급하게 전화를 돌리며 메인 가수의 행방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연결음 뿐이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나나코는 차오르는 불안감에 온몸을 가늘게 떨며 자신의 양손을 꼭 쥐었습니다. 쿄야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옆에 있는 나나코의 천재적인 목소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로 인해 노래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나나코에게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제안이었습니다. 쿄야는 나나코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와 따뜻하게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나나코의 작은 두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조심스럽고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쿄야는 나나코에게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지 진심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나나코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니 이내 뺨을 타고 맑은 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관객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 홀로 서서 얼어붙었던 끔찍한 기억을 토로했습니다. 쿄야는 이번에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며 자신이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남주의 진심 어린 응원이 전해지자 나나코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얼음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아내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나나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축제 무대를 구해내기 위해 위풍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축제 광장에 모인 수많은 관중들은 메인 가수의 지연 소식에 웅성거리며 지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의 화려한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파란 머리의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나나코는 관객들 앞에 서자 순간적으로 다시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마이크를 세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바로 아래 스태프 구역에서 자신을 보며 주먹을 쥐어 보이는 쿄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쿄야의 따뜻한 눈빛을 확인한 나나코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의 평정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전주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나나코는 마침내 참아왔던 천상의 목소리를 넓은 광장에 울려 퍼뜨렸습니다. 청아하면서도 압도적인 성량이 쏟아지자 웅성거리던 관객들은 순식간에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나코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그녀가 걸어온 고뇌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노래가 하이라이트에 다다르자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리듬에 맞춰 축제용 야광봉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코야는 벅차오르는 감격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음이 청량하게 끝나자 광장이 떠나갈 듯한 역대급 박수갈채와 환호가 나나코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나나코는 관객들을 향해 깊이 감사 인사를 건넨 뒤 곧바로 무대 뒤에 있는 쿄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코야의 품에 안겨 자신이 마침내 트라우마를 깨부수고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쿄야는 그녀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여주며 최고의 무대를 보여준 그녀를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번 축제의 성공을 계기로 주인공 조는 학교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의 천재 크루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백수 생활 속에서 늘 후회만 하던 코야는 과거를 회귀하여 마침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동기들의 숨겨진 재능을 이끌어내고 돕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도 잠들어 있던 창작의 열정이 뜨겁게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축제의 열기가 가라앉은 캠퍼스는 평화롭고 싱그러운 가을 바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쿄야는 잔디광장 벤치에 앉아 앞으로 다가올 눈부신 미래의 계획들을 하나씩 정성스레 정리해 나갔습니다. 저 멀리서 3명의 미소녀 동기들이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활기찬 미소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오늘 저녁에 있을 자신들만의 작은 자축 파티 메뉴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쿄야는 다시 찾아온 이 소중한 기회와 자신을 믿어주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모두와 함께 빛나는 청춘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실패했던 인생은 완벽하게 세탁되었고 그들의 앞날에는 오직 찬란한 성공과 행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함께 웃고 울며 성장했던 예술대학교에서의 찬란했던 첫 학기는 이렇게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미소녀들과 함께 뜨거운 열정으로 꿈을 완성해낸 코야의 두 번째 기적같은 청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